많은 분들이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면서 가족과 오랜 친구들과 함께 풍요로운 노년을 보내는 것을 꿈꾸십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웃고 오랜 친구들과 지난 추억을 나누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상상만으로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때때로 우리의 기대를 벗어나 그와 다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관계들은 오히려 어깨를 짓누르는 짐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끈끈했던 관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적인 소모를 야기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러한 경우 과거의 인연에 얽매이기보다 과감히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는 용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집착을 버릴 때 비로소 자유를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날의 추억과 함께했던 가족, 오랜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좋았던 기억에만 머물러 나를 아프게 하고 지치게 하는 관계라면 그것은 더 이상 의미 있는 인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자식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며 타인에게 맞춰 희생하기보다 묵묵히 걸어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진정으로 자신을 돌보고 평온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부터 노년기에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행복하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맺는 수많은 관계들은 때때로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짐이 되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자녀들이 성장하여 가정을 이루고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홀로 남게 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과거의 인간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오랜 친구라는 이름에 갇혀 무조건적으로 관계를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한 인연이 아니라면 오히려 낡은 옷을 벗어버리듯 과감히 정리하고 홀로 서기를 통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나를 찾고 남은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채워나가기 위해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을 숙고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끈끈했던 가족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감정적인 소모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용하는 관계는 놓아주어야 합니다. 가족, 친구라는 이름 아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배려하기보다 필요할 때만 찾는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돈을 받을 때만 살갑게 대하는 자녀,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처럼 여기는 가족, 경제적으로 기대기만 하는 친구 등 이러한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관계는 상호적인 것이며 일방적인 관계는 결국 한쪽에게 고통을 안겨줄 뿐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 관계라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건강하지 못한 관계는 마음의 병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건강한 자아를 지키기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가족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가족이니까 참아야 한다.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인데. 와 같은 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감내해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는 자신의 감정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자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감정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자께서는 가족이란 서로 존중하고 보살필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혈연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관계입니다. 마음이 맞지 않는 오랜 친구와도 작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랜 친구라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이어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에는 좋았지만 지금은 불편한 관계, 부정적인 이야기만 하는 친구, 질투와 비교를 일삼는 관계라면 과감히 끊어내야 합니다. 니체는 인간관계도 성장해야 하며 성장하지 않는 관계는 짐이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편안하지 않은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정리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나치게 간섭하고 조언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 나이에 뭘 하려고 하느냐, 가만히 있는 게 낫다 등과 같은 말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성장하여 독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간섭하려 하거나 며느리나 사위의 행동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칸트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직접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타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필요한 간섭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의무감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명절 때는 봐야 한다. 이제 와서 연락을 끊으면 매정하다와 같은 이유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억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하고 의미가 있을 때 지속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타인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지속하는 관계라면 이제는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유발하는 사람들과는 단절해야 합니다. 만날 때마다 싸우거나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켜 마음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삶을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건강이 악화되기 쉬우므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를 지속할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만드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관계를 끊으면 욕하지 않을까와 같은 생각 때문에 불필요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맞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을 남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루소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인생을 잃는다고 했습니다. 이제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행복을 우선해야 합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만 투자해도 부족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홀로 있는 시간을 즐겨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인간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혼자가 되면 외로울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온은 타인에게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홀로 서기를 통해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잃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에서 벗어나 혼자서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한 관계만 선택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를 끊고 완전히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과의 관계만 남겨두면 됩니다. 서로 존중하는 가족,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친구,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네카는 좋은 관계는 삶을 풍요롭게 하지만 나쁜 관계는 삶을 갉아먹는다고 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가족과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행복입니다. 에픽테토스께서는 진정한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때 완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끊어내고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독을 추구하는 이유. 많은 분들이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고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외롭고 쓸쓸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고 온전히 자신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고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고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길입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독을 선택합니다. 젊을 때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더 행복한 삶을 만드는 길입니다. 의례적으로 유지하는 관계,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자신에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자유는 관계를 줄이는 데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고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 고독을 택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크고 작은 갈등과 감정 소모는 피할 수 없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건강 문제나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더욱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벗어나고 자신을 돌볼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감정 조절 능력이 높아지고 정신적인 안정감이 커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소란스러울수록 더욱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하기 위해 고독을 즐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에게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많으면 자신보다 타인을 우선하게 되고 정작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루소는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자신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욱 깊이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선택한 사람들은 시끄럽고 피곤한 관계보다 조용한 환경에서 더욱 깊이 있는 즐거움을 찾을 줄 압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게 살아가느라 하지 못했던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자연을 즐기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큰 만족을 줍니다. 니체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타인과 어울려 피곤한 시간을 보내기보다 혼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 더욱 가치 있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기 성장을 이루기 위해 고독을 택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자신을 비교하거나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사회적인 역할이 줄어들어 자존감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타인과 비교할 필요 없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을 자주 갖는 사람이 자존감이 높고 자기 성찰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가장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순간은 혼자 있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과 함께 있으면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이 따르지만 고독을 선택하면 타인에게 맞출 필요 없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픽테토스께서는 타인에게 맞추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는 것이 진정한 자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독이 필요합니다. 진짜 인연만 남기기 위해 고독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 것이 행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가짜 인연을 정리하고 진짜 인연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독을 통해 자연스럽게 곁에 남을 사람과 떠날 사람이 구분됩니다. 공자께서는 모든 사람과 가까이 할 필요는 없으며 마음이 편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억지로 타인과 관계를 맺기보다 소중한 인연과 함께하는 것이 더욱 가치 있는 삶입니다. 고독 속에서 더 깊은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타인과 어울려 외로움을 잊으려 하기보다
고독을 받아들일 때 더욱 깊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혼자서도 만족하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어디서든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독을 즐깁니다. 타인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고 평가받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선택하면 타인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순간 비로소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고 싶다면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홀로서기를 통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갑니다. 타인에게 기대거나 외부 환경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네카는 자신 안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이야말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피하기 위해 타인과 어울리지만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고독을 즐길 줄 압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자신을 돌보며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자 행복입니다. 이제 고독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고독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 인간관계는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모든 관계가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이용하며 감정적으로 소모시킵니다. 이러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 삶의 질이 낮아지고 후회만 남을 것입니다. 특히 60대 이상이 되면 건강이나 경제적인 문제, 가족관계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더욱 힘들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관계를 끊어야 할 사람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하기만 하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항상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자신이 힘들 때는 외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과감히 정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능한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일방적으로 베풀기만 하는 관계는 상대에게 당연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이 당신을 이용할 수 있는 한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받는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대화할 때 자신의 말을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과는 함께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잘 모른다. 내가 더 잘 안다와 같은 말로 깎아내리는 사람은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릴 뿐입니다. 공자께서는 상대를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자신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늘 부정적인 말과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불평과 비난을 늘어놓고 타인을 험담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기분이 가라앉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부정적인 사람과 가까이 할수록 스트레스 수치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불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고통 속에 가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정적인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자신을 경쟁 상대로만 여기는 사람입니다. 친구라고 하지만 항상 자신보다 우위에 서려 하고 당신의 성취를 질투하거나 무시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닙니다. 니체는 진정한 관계는 비교와 경쟁이 아닌 서로의 성장을 돕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의 발전을 응원하지 않고 견제하는 사람과는 멀어져야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를 깨는 사람입니다. 신뢰는 모든 관계의 기본입니다. 거짓말을 하거나 약속을 쉽게 어기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은 더 이상 믿고 의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칸트께서는 신뢰가 없는 관계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복적으로 신뢰를 깨는 사람과는 관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늘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함께 있으면 즐겁고 편안한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피곤하고 지치게 됩니다. 만날 때마다 감정적으로 소모되고 스트레스를 받는 관계는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감정적으로 소모되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큰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루소는 편안하지 않은 관계는 부담이 되고 부담이 되는 관계는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감정을 소진시키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당신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관계는 서로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당신의 기쁨을 시기하거나 축하하는 척하면서 운이 좋았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깎아내립니다. 세네카는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진정으로 당신을 응원하지 않는 사람과 멀어지는 것이 옳습니다. 필요할 때만 당신을 찾는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관심이 없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당신을 친구나 가족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각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인연은 오래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관계는 과감히 끊어야 합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것밖에 못하냐, 그것을 자랑이라고 하냐, 당신이 뭘 할 수 있겠냐 등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과는 함께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은 무심코 하는 듯하지만 당신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하찮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서는 머물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신을 깎아내리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한지 여부입니다.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지거나 불편하고 당신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관계에서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에픽테토스께서는 행복을 주지 않는 관계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을 더 나아지게 하지 않는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지만 모든 관계를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소모시키며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과감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고 존중하는지 되돌아보고 불필요한 관계는 정리해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소중하며 당신을 위해 더욱 좋은 환경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결론적으로 노년의 행복은 단순히 많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홀로 서는 용기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와 평온을 찾고 고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며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노년의 삶을 위한 길일 것입니다. 남은 인생은 자신을 위해 더욱 가치 있게 채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